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대구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 사업이 착공을 앞두고 다시 반대 여론에 부딪혔습니다. 지난 10월 이슈 토크에서는 구름다리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시민단체로부터 백지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엔 종교계와 상인단체까지 가세하면서 갈등이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5년 동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구름다리 사업 최근 양상을 짚어보겠습니다. 권계창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최근 다시 불붙고 있는 구름다리 갈등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 사업은 케이블카 정상에서 낙타봉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폭 2m, 길이 320m의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네. 그동안 보존과 개발을 놓고 대구시와 시민단체가 정말 격한 갈등을 보여왔던 것이죠. 쟁점이 뭐냐면은 네. 이 다리를 놓으면은 환경이 훼손된다. 두 번째는 업체에게 특혜를 준다. 네. 다음 세 번째는 예산 낭비다. 이런 이제 주장인데요. 환경 훼손과 관련해서 주장을 살펴보면은 시민단체에서는 국립공원으로 승격될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나 대구시는 이미 환경 영향 평가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또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팔공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케이블카 업체에 구름다리를 놓으면 많은 특혜가 된다. 네. 사회공헌에 대한 약속도 없이 진행하는 건 무리다. 그러나 또 대구시 입장에서는 케이블카 업체가 주차장도 만들고 또 산악 케이블카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고 또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구름다리 조성 사업이 처음 발표됐을 때는 국비 70억 원, 지방비 70억 원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나 이 국비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어감으로써 당초에 25억 원은 확보를 했는데 45억 원을 또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40억 원을 추가로 또 증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낭비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물가가 이제 올라가는 것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설계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최종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은 150억 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시민단체와 대구시 간의 어떤 대립 양상은 지속적으로 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 대구시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이렇게 3자가 모여서 3자 간담회를 이제 통해서 간극을 좁히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입자차를 좀 좁히지 못했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좀 전해주시죠. 예,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그 구름다리 설치에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시 의회가 이제 나서서 시민단체와 대화를 가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8일이었는데요. 대구시 의회에서 같이 모여서 구름다리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들은 모두 5가지 그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구름다리가 특혜성 사업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 예고 없이 밀실 행정으로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대구시에 따졌고요. 또 갑자기 그 지난 11월 달에 그 공사 그 입찰 공고를 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공사를 그 발주한 배경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구시가 밝히라라고 요구를 했었고 또 토지 매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아사 측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으려 한 그 과정을 밝혀라 이렇게 네. 요구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그 35년 된 지금 동아사에 팔공산에 있는 케이블카를 지금 그 이번에 그 구름다리를 만들게 되면 케이블카를 35년이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네. 이 교체 비용을 대구시가 그 보전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 그러면서 이 의혹을 밝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블카 설치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대구시는 지금 거의 그 발주까지 그러니까 입찰 공고까지 낸 상황에서 백지화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특히 국비가 25억 원이 그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달 21일까지 공사 착공을 하지 않으면은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할 만한 것은 대구시가 동화사가 반대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철의 여지를 남긴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이날 그 간담회가 끝난 이후에 공동성명서를 통해서 이제 그 구름다리 설치를 철회를 하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 동화사, 이 종교계에서도 반대 입장을 내놓은 건데 그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동화사에서 지난 8일 대구시에 공문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보냈는데요. 이 공문에서는 동화사 그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데 그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구름다리 설치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대구시도 상당히 이제 그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는데요. 네. 왜냐하면 대구시가 동화사가 반대한다면은 그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실 그 지금 구름다리가 설치되는 공간에 그 토지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 토지가 그 팔공산 그 케이블카 측에서 일부를 가지고 있고 또 일부는 개인 지주가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일부는 동화사가 가지고 있는데 동화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대구시에 이 토지를 그 수용하거나 임대해 줄 수 없다라고 밝힌다면은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구시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시민단체들도 대구시가 이미 동화사랑 그 동화사에서 반대할 경우 그 구름다리 사업을 처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대구시로서는 아무래도 마지막 카드로 생각했던 이 네. 종교계까지 이제 반대하고 나오니까 좀 난감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백지화 발표보다는 동화사와의 추가 협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참 대구시가 참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현재 없어요. 네. 21일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면 이제 국비를 반환해야 되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지를 변경해서 추진한다고 해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부족하고 또 결국은 조계종이 소유한 부지가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화사를 설득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대구시는 승려들의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화사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조계종의 반대를 뒤집을 수 있을지 동화사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정말 미지수인 거죠. 그래서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도 더 세기 때문에 동화사에 또 더불어서 시민단체까지 이 여론을 다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대구시의 어떤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5년 동안이나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네. 대구시의 의지만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대구시가 반대를 무릅쓰고 구름다리를 조성하려는 데는 어떤 이유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803 구름다리가 완성이 됐을 경우에는 교통약자들이 더 편리하게 803의 자연 풍광을 누릴 수 있다는 이런 것과 또 네. 동화사라든가 주변의 갓바위 또는 시민안전 테마파크가 연계한 관광지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는 2022년에 803 구름다리가 완성이 되면은 803 인근의 관광지와 연계해서 연간 500만 명 이상이 찾을 것이다. 이러한 야심찬 계획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관광 트렌드가 변화가 되면서 동성로라든가 또는 김강석의 거리, 서문시장, 도심 쪽으로 관광객이 많이 유입됨에 따라 가지고 2004년 58%에 달했던 803 관광객의 유입률이 지금은 10%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름다리 조성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대구시의 어떤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고 보면 시민단체에서는 반대하고 나섰지만 상인들은 오히려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서 그런지 반기고 있거든요. 이 동화사의 반대 입장 표명이 있은 후에 항의에 나서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화지구, 그러니까 동화사를 중심으로 한 동화지구의 상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게 1985년도부터였습니다. 이후부터 상가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다가 2009년부터 상가에서 좀 극심한 하락 현상이 일어났고요. 네. 특히 올해는 이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거의 뭐 폐점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803 구름다리는
굉장히 그 주민들한테는 반기는 큰 사업이었습니다. 네. 구름다리가 생길 경우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동화사에서 이제 그 반대의 입장을 밝히니까 상가 그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상가들이 상가 그 연합회에서 동화사에 몰려가서 항의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 주민들은 당시 이제 그 동화사 그 동화문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구름다리가 무산되면 주민들은 다 죽는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님들이 허덕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참모를 끼얹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네. 또 입장료를 받는 그 개방 사찰이 구름다리 건설로 수행에 지장이 된다면 아예 산문을 걸어 잠거라 이런 요구도 했습니다. 네. 상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가 심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그동안 동화사 측에서도 그 상인들에게 우리도 상생을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 문서로도 직접 제출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가에서는 동화사에서 당연히 구름다리 건설에 그 찬성할 거라고 봤는데 반대한다니까 굉장히 이제 큰 어려움이 닥친 것이거든요. 그 지금 그 특히 그 이 구름다리가 그 건설되지 않으면은 상인들로 봐서는 더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고 이제 모두 다 그냥 그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나 이런 지금 두려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찬성과 반대 입장이 극명한 상황에서는 반대 단체에서 요구하는 근거 자료, 그러니까 케이블카 업체와 관련한 특혜 의혹과 또 법적 절차를 위반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팔공산의 그 구름다리는 팔공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케이블카에서부터 낙타봉까지 320m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320m를 설치를 하는데 결국은 이 구름다리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케이블카 업체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그 지금 팔공산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그 관광객들이 연간 35만 명 정도라고 보는데요. 만일 구름다리가 그 설치가 된다면은 아마 그 2배 정도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업체는 매년 최소한 38억 이상의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이 고스란히 혜택을 가져가는 데 반해서 케이블카 업체는 대구시에 어떠한 지금 그 보상을 해주겠다. 대구시에 어떤 그 이익을 얼마를 지금 그 기부를 하겠다. 이런 지금 약정 체결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반대하는 입장이 상당히 강한 것이고요. 또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 그 일정 부분은 지금 팔공산 케이블카 업체가 토지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대구시가 지금 그 무상임대를 받기로 했는데 무상임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만일 이 팔공산 케이블카 업체가 무상임대가 아닌 나중에 임대료를 달라거나 아니면은 이 토지를 팔 테니 대구시에서 토지 대금을 달라고 했을 때 그때는 토지 비용도 상당히 올라가 있을 것이거든요. 결국은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 그 부동산을 그 매입하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깜깜이 지금 매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구나 그동안 이제 팔공산 케이블카가 그 140억 원을 들이면은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140억 원 가운데는 70억 원 국비 그리고 나머지 70억은 시비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180억 원으로 예산이 늘어났고 또 국비는 25억 원으로 줄었거든요. 결국은 대구 시민들의 혈세로 이 그 구름다리를 만드는데 이 혈세가 결국은 특정 업체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지적 사항들을 보면 대구시의 명확한 자료와 해명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대구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요? 그 대구시 관계자는 팔공산의 평일에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외면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구름다리 설치를 통해 가지고 대구의 관광 활성화를 기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또 케이블카 업체의 특혜도 케이블카 업체에서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또 산악 케이블카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특혜가 아니다. 또 케이블카 업체에 대한 이익금 환수도 현재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결정되면은 최종적으로 밝히겠다는 주장을 했고요. 네. 또 사업비 증액과 관련해서도 당초보다 물가 상승률이 15% 정도 올랐고 또 설계 경제성 검토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고 또 최종적으로 총 사업비도 최종적으로 총 사업비를 입찰을 해보면은 150억 정도로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금액에도 문제가 없다는 거고 또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환경성의 문제 이런 것들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쳤고 그다음에 강풍과 내진에 관한 안전검사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또 구름다리가 생기면 정말 수요가 날 것이냐 이런 경제성 부분도 짚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사람마다 많이 견해가 틀린데요. 출렁다리를 낳아서 경제성이 있다 없다가 이제 찬반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성공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원주의 소금상 출렁다리는 2018년 1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한 해 관광객이 61만 명이 찾았고 충남 예산의 예당호 출렁다리는 작년 4월 6일에 개통을 해서 코로나19로 관광객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일에는 하루 6,000명, 주말에는 9,000명이 찾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 특히 소금강 출렁다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일대가 간현 관광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1997년에 IMF 사태를 전후로 해서 관광객이 줄기 시작했어요. 또 시설이 노후화되고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 출렁다리를 놓음으로써 이 위기를 이제 극복할 수 있었다는 좋은 사례를 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출렁다리를 놓아야 된다는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좀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출렁다리가 결국은 관광객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되는 점도 많아요. 그래서 네. 이와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될 문제지 어느 한 곳이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더해서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안전성 대책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그 출렁다리가 지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데 그 지난 2018년 10월이었습니다. 감사원이 출렁다리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안전점검을 했을 때 상당히 미흡하다. 거의 대부분의 출렁다리에서 미흡하다라는 판정을 냈습니다. 네. 그 구름다리의 건설 기준이 미흡하고 또 재난 발생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국토부의 안전 규정을 법적으로 마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권고도 했었거든요. 아직까지 국토부의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지금 이렇게 출렁다리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협의점을 찾아서 이 구름다리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백지화를 시켜야 할지 이 논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두 분의 최종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는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장 하면은 하는 대로 문제가 있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엄청난 또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 지역의 상인들은 해서 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활성화를 기해야 된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동아서 측에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스톱을 해야 된다는데 결국은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답을 찾기에는 정말 어렵겠지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연은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 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팔공산에 구름다리 하나 넣는다고 해서 관광객이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사실 지금 그 광주의 무등산도 출렁다리가 있어서 무등산을 찾는 건 아닙니다. 무등산이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게 됐습니다. 지금 팔공산도 도립공원에서 머무르고 있거든요. 국립공원으로 격상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격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구름다리 하나 놓는 것보다는 국립공원으로 격상하는 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고요. 히말라야 산을 왜 찾습니까? 히말라야 산에 구름다리가 있어서 찾는 것은 아닙니다. 네, 두 분의 최종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